제가 약 1년 전쯤에 썼던 글이 있죠. 다들 보셨나요? 어떤 글이었냐면 이 RRP 지표에 대해서 이렇게 막 썼던 글인데, 그 중에 조금 중요했던 내용 중 하나가 실물경제 금리가 올라가면 그냥 폭삭 망한다. 특히 한국처럼 가계부채 많은 나라는 서민경제가 망한다. 어느 순간 디플레이션 우려가 나타날 것이고 경기 침체, 빚 많은 서민 몰락할 것이다. 8번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죠. 이때가 8월 22일 2021년, 제 기억상에 뭐 10만 전자 간이하던 이때쯤이네요. 대충 뭐 그쯤에 이제 금리 올라갈 수 있다, 금리 올라가면 다 폭망한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썼던 글인데, 실제로 지금 대부분 그렇게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글을 쓰면서 마지막에 약간 희망회로 돌린 것 중 하나가 오히려 경기 침체 안 일어나고 고성장, 고물가, 고금리로 쭉 잘 나아갈 수 있다 라는 희망회로를 하나 적었는데, 이거는 아직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고성장도 아니고 그냥 고물가에 고금리 이렇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네, 보시면 연준이 가만 안 둘 것이기 때문에 라고 했던 게, 저는 연준이 금리가 올라가는 걸 좀 막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연준이 올려버려가지고 그냥 이렇게 똑같이 다 망해버렸다. 네, 인플레를 가만히 안 두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2021년 8월에 써가지고 약 1년 전에 썼던 글이 현재 딱 들어맞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2022년 9월 24일인데 1년 뒤 혹은 2년 안에 이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현상들 뭐가 있을까요? 많죠, 엄청. 1년에서 5년 이내에 다가올 수 있는 미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핵 터짐, 확전, 말 그대로 전쟁, 참전 국가가 늘어난다 보다 조금 더 괜찮은 표현이 뭐가 있을까요? 파병 이런 것보다는 서로 국가들 간에 전쟁이 일어나는 그 빈도라던가, 네, 전쟁 참여 국가가 늘어날 수도 있고, 전쟁 피해 국가 이런 식으로 뭐 다 늘어난다. 그 전쟁이 지금은 우크라이나 쪽에서 한정되어 있는데 여기 말고 전 세계적, 좀 국지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다. 일단 이 두 개는 비슷한 건데 약간 느낌은 많이 달라요. 어쨌든 이게 터지냐 안 터지냐는 진짜 엄청나게 큰 거고, 자, 그거랑 별개로 이런 느낌도 저는 갈 것 같거든요. 달러 대 비트코인이 이제 본격적으로 대립하는 시기가 올 수도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비슷하게 일어날 수 있는 건 법정 화폐 채택 국가 증가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걸 먼저 들어보고 싶으세요? 핵 터지거나 확전 이런 거랑 달러 대 비트코인 이거랑 네, 경기 침체, 부동산 시장 박살 이런 거는 이미 일어나고 있잖아요. 제가 이거 예전부터 일어날 거라고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부동산 시장 박살 날 것 같다 하면 저를 항상 이렇게 믿어주시는 분들만 믿고, 저를 처음 보는 분들은 헛소리 안에 무주택자지 뭐 이러면서 약간 저를 까더라고요. 그래서 뭐 크게 말 안 했는데, 어쨌든 만약에 이게 터진다면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해야 될까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오늘 친구랑 한번 전화통화로 물어봤거든요. 그러면 니는 어떻게 대응할래? 라고 하니까 친구가 하는 말이, 그러면 나는 달러 몰빵할 거다 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동의하시나요? 네, 저희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은 네, 이렇게 답변하고 계시네요. 제가 그래서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왜 달러를 살 거냐고. 그러니까 지금 이미 달러 많이 올랐는데 당연히 전쟁 터지면 달러가 더 떡상하지 않을까라고 그냥 조금 간단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약간의 오류가 있는 게, 그 친구가 생각하는 달러에 대한 그런 가치가 올라간다는 건 원 달러 환율 대비 올라간다는 걸 이제 가치가 올라간다고 착각을 하더라고요. 왜냐면 그 친구가 해외에 나가본 적이 없는 친구거든요. 이제 경제 이런 것들도 그냥 뉴스에서 나오는 정도만 아는, 본인 스스로 조금 모른다고 해요. 정확히는 전쟁이 터지면 법정 화폐 가치들이 전부 다 폭락할 거예요. 이제 말 그대로 원 달러 대비 달러의 가치는 오르겠지만 실제로는 오른 게 아니죠. 지금도 달러가 1420원. 그렇죠? 근데 이걸 보고 달러를 샀어야 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왜냐면 실제로의 달러의 가치는 지금 엄청나게 폭락했거든요. 지금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때문에 물건 가격이라든가 서비스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간 상태예요. 그럼 예전에 1달러 들고 있는 거랑 지금 1달러 들고 있는 거랑 가치의 차이가 진짜
천지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그냥 잡을 수 없는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확전이 되거나 핵이라도 한 방 터지면, 핵 터지는 게 제가 예전에 비유 드렸듯이 코로나 같은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웬만한 타임라인들이 있잖아요. 역사, 경제, 여러 가지 것들. 그런 타임라인들이 조금 잘못됐다 싶으면 이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아요. 우리가 지금 인류의 방향이 이쪽으로 가고 있어요. 여기가 예를 들어서 멸망. 인류가 이제 멸망으로 가는 타임라인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역사적인 그런 사건들은 이런 식으로 이쪽으로 가지 말고 더 좋은 길로 가자. 가는 도중에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는 조금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이렇게 가고 있다가 코로나가 터졌어. 터지니까 이거 터지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하고 싶어도 이거는 돌아갈 수 없는, 이 뒤쪽으로 돌아가는 타임라인이 다 끊겨버리는 거예요. 코로나가. 이거와 마찬가지로 핵이 터지는 것도 이런 느낌인 거죠. 핵이 한 번이라도 인류 역사에서 터지는 순간 이제 못 돌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영향력이 큰 거죠. 그래서 이런 게 터지면 법정 화폐 가치 다 폭락할 거고, 또 비트코인도 한번 빠질 수도 있는데 저는 비트코인이 그런 법정 화폐들 대비 가격이 유지가 되거나 아니면 조금 오를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때 뭔가 투자를 해야 된다면, 아니면 자산을 지키려고 한다면 코인, 금, 식료품 이런 것들, 왜냐면 먹기 살기 위한 것들, 이런 식으로 저는 전 재산을 여기다 박지 않을까, 뭐 그렇습니다. 네, 달러나 원화 같은 거는 저 안 두고 있을 거예요. 이제 의미가 없는 종이 쪼가리 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전쟁이 확전되거나 진짜 전술핵 조그만 거 하나만 터져도 이거는 진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런 강을 걷는 거나 마찬가지라서 일단 뭐 이런 사건이 한번 올 수가 있다. 이거는 이제 진짜 안 왔으면 좋겠는 거고, 저도 그 아까 텔레그램에 글 적을 때 보면 금리 인상이 안 왔으면 좋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것도 저는 그냥 가능성에 넣어두는 거예요. 어쨌든 이건 진짜 안 왔으면 좋겠는 그런 미래고, 그 다음 이거는 좀 확률이 높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달러 대 비트코인, 이제 진짜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 미국이 비트코인을 이제 사용하지 마라 하면 막을 수 있나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법이 아니라 전 세계가 다 따르게 만드는 법으로 만들어야지 이걸 최소한은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미국 내에서만 금지하는 건 의미가 없다. 미국의 수많은 우방국들이 있잖아요. 그런 나라들까지도 미국의 말을 들으면서 자국 내에 비트코인 암호화폐 거래를 막고 그런 흐름으로 가야지. 그리고 비트코인을 거래하거나 그런 걸 지원하거나 혹은 그런 걸 뭔가 조금이라도 그런 낌새가 보이는 국가들이나 그런 기업들한테 엄청난 불이익, 제재를 가하고 그래야지 저는 이걸 제대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생각해보면 진짜 쉽지 않거든요. 미국 내에도 이런 걸 하는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고, 코인베이스부터 해가지고 DCG 등등 많잖아요. 미국에선 지금 암호화폐 거래해서 돈 벌면 세금 내요. 네, 캐나다도 세금 낸다고 하고, 지금 아직까지 한국은 없잖아요. 근데 미국이 세금의 원천이 되는 거를 지금 규모로 보면 이제 손가락 하나 스스로가 자르는 정도라서 생각보다 쉽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미국이 비트코인을 금지하는 거, 말 같은 건 할 수 있죠. 근데 실제로 그걸 행동으로 옮기냐 안 옮기냐, 그거는 조금 다른 별개의 문제고, 뭐 바이든이 나와가지고 비트코인은 사기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는 거죠. 이걸 비트코인을 막는 법안을 의회에 지금 넣어놨다, 이게 통과될 수 있다, 이 정도까진 가야지 그래도 뭔가 스탠스를 취하는 건데, 그게 또 통과가 되고 안 되고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일단 제가 이런 달러 대 비트코인이라고 적은 이유 중 하나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달러가 지금 그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이냐면, 제가 뉴욕에 갔었거든요. 코로나 터지기 전에. 그때 물가도 비싸긴 했지만 나름 사 먹을만 했고 조금 합리적으로 뭔가를 할 만한 그런 가격이었어요. 근데 지금 보면 진짜 미쳤더라고요. 그런 미국에 일어나는 인플레이션이 현재 저는 전 세계로 퍼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전 세계가 이걸 쓰기 때문에, 이거를 기축통화로 삼고 있기 때문에. 약간 디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디파이. 각 국가들마다 디파이 플랫폼이에요. 각 국가들마다. 한국, 중국, 미국, 일본 등등 많잖아요. 그런 각 나라들마다 이제 각자 디파이 플랫폼 자체 코인들이 있고, 우리나라는 원화, 중국은 위엔, 일본은 엔,
그런 식으로.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거대하고 영향력이 큰 미국이 달러를 쓰고 있는데, 그 달러가 이 네트워크 안에서 다 사용되는 핵심적인 돈인 거죠. 진짜 핵심적인 돈이에요, 이 달러가. 이렇게 거래를 할 때도 달러를 쓰고, 미국 말고 다른 나라끼리도 거래를 할 때 달러를 쓰고, 서로 간에 돈이, 이런 각자의 디파이 플랫폼들이 우리 플랫폼이 돈이 얼만큼 있어, 우리 플랫폼이 돈이 많다, 이런 걸 나타낼 때도 여기 미국이라는 디파이 플랫폼에서 발행한 달러를 다들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보유하고 있고,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달러가 마탱이가 가니까 약한 나라들부터 박살나고 있는 거죠. 경제 체력이 약하고 뭔가 정책을 잘못했고 그런 나라들부터. 심지어 이 미국 내에서도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서 물건 가격 같은 거 엄청나게 올라갔고 인건비도 올라가고, 그런 와중에 다른 나라들은 그게 자동적으로 맞춰지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미국이 올라간 만큼 다른 나라들도 달러를 쓰니까 올라간다. 그리고 미국이 이제 자기네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 올리고 있는데, 생각해보세요. 우리 미국이 APR 원래 0. 몇이었는데 이제 APR 2%, 금리 2% 올릴게, 75bp 올릴게, 막 이러면서 각자 디파이 플랫폼이 있는데, 이런 작은 디파이 플랫폼들보다 전 세계에서 다 쓰는 제일 유명한, 제일 돈 많은 미국이라는 디파이 플랫폼이 예치하거나 뭔가를 했을 때 금리가 제일 높으면 이런 데 있는 달러들이 전부 다 이쪽으로 빠져나가겠죠. 여기 말고 이제 시중에 돌던 달러들이, 이거는 자기들이 비축해놨던 달러고, 1달러 1,300원이었던 게 1,400원까지 올라가고 있고,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방어하려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쌓아놨던 달러를 써야 되고, 이런 상황이니까 지금 이게 약간 디파이 플랫폼으로 비유 드린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굴러가는 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다들 코인 하시는 분들이니까 대충 이해는 다들 가실 거예요. 결국에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못 잡으면 전 세계가 못 잡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와중에 경제 성장이라도 하면 괜찮은데, 지금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건 디플레이션, 경기 침체. 저는 이게 제일 걱정되거든요. 지금 이게 오고 있다는 징조가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자, 일단 스타트업들이 지금 돈이 없다, 자본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 돈을 빌리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대기업들, 빅테크 기업들, 그런 데는 벌써 인력 감축을 시작했죠. 사람들이 지금 해고가 되고 있어요. 이미 미국에 있는 기업들, 아마존, 애플, 뭐 이런 빅테크 기업들 있잖아요. 그런 데는 벌써 정리 해고 이런 게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고, 그런 현상이 최근에 또 들리는 얘기로는 우리나라에서 IT 기업, 대표적인 IT 기업들이 몇 개 있잖아요. 그런 곳에도 이제 정리 해고 같은 약간 비슷한 거, 이제 신입 사원들 더 이상 안 뽑고 직원들을 조금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뉘앙스 점점 나오더라고요. 이게 디플레이션의 가장 전조 증상 중 하나예요. 사람들이 점점 일자리가 사라진다, 디플레이션이.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인 거예요. 달러가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를 계속 올려야 되는. 근데 이런 상황에 디플레이션까지 나타나면 진짜 답이 없거든요. 답이 없어요, 아직까지. 우리 역사상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현상일 거예요. 스태그플레이션. 이거에 대한 뭐 대응책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디플레이션의 대응책으로 꼽히는 것 중 하나가 여러분들이 교과서 이런 거에서 배운 것처럼 대공황 때 뭐 루즈벨트 대통령이었나? 그 사람이 다리 건설하고 국가정책 이런 걸로 일자리를 만들고,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공황 때.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당시 상황이나 이런 거 보면 그런 정책들은 일시적인 효과였다고 하더라고요. 결국에 미국을 그 디플레이션의 늪에서 꺼내준 게 뭐냐면 월드 오브 워, 맞나? 네, 2차 세계대전이죠. 이걸로 대공황을 벗어난 거예요, 미국이.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미국이 이것까지 오는 상황에 이것까지 올 수 있어요. 지금 미국은 예전에 그런 미국은 아니거든요. 이제 얘네도 자기들이 살아야 돼요. 옛날에 그런 위대한 그레이트 아메리칸이 없어요. 우리 뭐 6.25 전쟁 때 우방국으로 도와주고 했던 그런 베이스는 남아있는데 이미 그들의 후손들이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런 6.25 전쟁 같은 걸 우리가 실제로 경험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 민주주의, 자유 이런 거에 대해서 당연하게 받아들인 세대들이에요. 그런 세대니까 전쟁에 대한 참혹성, 약간
책에서만 배운 전쟁 경험, 약간 이런 느낌? 우리 입장에선 미국은 그래도 조금 덜 할 수 있는데, 어쨌든 미국이 디플레이션을 한번 벗어났던 경험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해결책이 2차 세계대전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이런 카드를 한 번 더 꺼낼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게 이제 이런 확전이나 핵 터짐으로도 갈 수 있는 거고, 어쨌든 미국이 판을 엄청나게 많이 벌려놔서 쉽게 금지하기가 어려워요.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자국 내 미국 기업들조차도 엄청나게 많은 돈들이 엮여 있으니까 이 안에. 그런 상황인데 자국 기업을 죽이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런 달러를 받아들이는 경제 체제에서 지내는 이런 국가들 중에 지금 경제가 폭망해버린 나라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나라들에서 정권이 바뀌고 우리가 왜 이런 고통을 받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하든 뭔가 따져보든 하면 결국에 달러 때문이거든요. 미국이 금리 인상해서, 미국이 자기네들 인플레이션 잡는다고 금리 인상하니까 그 달러를 쓰던 대부분의 경제 체력이 약한 나라들 순서대로 하나둘씩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정권이 바뀌고 이제 반달러 정부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자기들만의 뭔가 통화를 내세우려 하고, 달러 말고 이 지위를 갖추고 있는 걸 다른 걸로 바꾸자 하는 흐름이 나타날 수도 있고, 하다 보면 결국에 국가들 간에도 자기네들 걸 밀려고 할 건데 합의가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거에서 가장 자유로운 게 일단 비트코인이라서 전 비트코인이라고 적었고, 이게 다른 게 있으면 다른 걸로도 진행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전 세계적인 과거 공산주의 대 민주주의 같은 대립처럼 달러 대 비트코인의 이대 올로기 같은 대립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와중에 이제 비트코인 법정화폐 채택하는 국가가 증가하고, 간단한 예로 보여드리면 비트코인 전고점이 대충 69,000이라고 쳐요. 69,000달러면 이때죠. 우리나라에선 대략적으로 한 8,241만원 정도 했던 때, 이 당시에 우리나라 환율이 1,194원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단계에서 갑자기 비트코인이 폭등해가지고 똑같은 전고점 69,000달러가 되면 업비트에선 얼마가 찍히느냐? 그러면 9,800만원이 됩니다. 똑같은 전고점에 갔더니 지금 한국 입장에서 거의 1억 가까이 된다. 그니까요. 자연스럽게 1억 가까이 된 거예요. 자, 이게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이제 비트코인 대 달러 이런 대결에 대한 선동 매개물로 좀 쓰일 수 있거든요. 어떤 느낌이냐면, 자, 이게 왜 갑자기 1억이 된 거죠? 우리 대한민국의 화폐가 하락해서, 우리나라 화폐 가치가. 근데 왜 1억이 되냐? 자, 비트코인을 뭘로 사죠? 비트코인을 구매할 때 전 세계 대부분의 지분을 차지하는 게 달러일 거예요. 그쵸? 달러로 대부분 비트코인을 삽니다. 대한민국 사람 입장에서 달러를 어떻게 사죠? 원화로 삽니다. 달러의 가치는 하락했어요. 실제로. 근데 원화의 가치는 더 많이 하락했어요. 최근에 경제 망한 나라가 어디 있죠? 네, 터키. 얘는 지금 가치 없는 거나 마찬가지로 폭락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한국 사람이니까 대한민국에 살고 있고 대한민국의 인프라를 누리고 있고 그런 입장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예요. 어떤 거냐면 자국 내 기업들이 어디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흔치 않거든요. 어떤 의미냐면 튀르키예라고 해도 비트코인을 사려고 하면 리라화를 달러로 바꿔서 이거 달러로 비트코인을 사야 되는 메커니즘이 다 동일합니다.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만 코인, 원화 이런 거래소들이 한 개도 아니고 4개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보면 거의 몇 없거든요. 자국 거래소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 없어요. 있다고 해도 진짜 영세한 그런 데거나 거의 뭐 스캠급 거래소들 그런 게 다일 거고, 그런 곳이라고 해도 달러밖에 지원을 안 할 거예요. 여러분들 아프리카에 있는 국가들 중에 거래소를 보유한 국가가 어디 있나요? 선진국들 중에서도 몇 군데 없어요. 그런 점에서 대한민국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네, 두바이도 구멍가게라고 하고, 그래서 조금 체감이 안 될 수 있는데 튀르키예에 옛날부터 이런 거래소가 있다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거의 차트는 어떨까요? 감이 오시나요? 네, 이게 리라화라고 지금 이게 맞나? 이거 맞죠? 스캠 차트 같아가지고 순간 조금 당황했는데 그러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비트코인 리라화 차트가 있다면 어떤 그림일까요? 딱 답이 나오지 않나요? 이거죠. 이게 비트코인 차트일 거예요. 비트코인이 2만 불까지 뭐 19,000까지
폭락하든 말든, 그러니까 비트코인 리라화 차트는 그냥 답도 없이 천국의 계단 그리면서 계속 올라갔을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한 건 아닌데 이런 느낌일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터키 국민 입장에서 리라화를 들고 있는 게 좋을까요? 달러를 들고 있는 게 좋을까요? 라고 하면 당연히 달러겠죠. 근데 비트코인도 만만치는 않다는 거죠, 실제로. 이거는 약간 좀 대한민국만의 특수성이 있는 거라서 말씀드린 건데, 어쨌든 대한민국 사람들이 결국에 체감하려고 하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느낌이 되면 이제 대한민국 사람들 둘 중 하나를 선택할 겁니다. 달러 아니면 비트코인. 왜냐면 업비트 켜서 보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그냥 천국의 계단 그리면서 2억, 3억, 4억 뚫고 가는 거예요. 10억, 100억, 1000억까지. 여기 방금 리라화 느낌으로 그냥 말씀 들어보면.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런 걸 체감할 때는 내 원화가 이런 식으로 스캠이 되며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본 적은 아마 없을 거예요. 비트코인이 그냥 19,000에서 2만 불만 유지해도 이 두 화폐가 폭락하니까 천국의 계단 그리면서 비트코인 차트가 말도 안 되게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전 세계 사람들이 한 번쯤은 고민을 해보겠죠. 달러냐 비트코인이냐. 지금 달러가 패권 잡고 했던 것 중 하나가 페트로 달러, 이제 석유 구매하는 거 달러로밖에 안 되게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뭐 이런 뉴스도 나오고, 사우디가 지금 미국과 증산론이 없었다, 인플레는 탄소 중립 정책 탓, 뭐 이러면서 사우디도 지금 미국 편을, 이거 다음 내용이 있나요?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원유 생산량을 줄이기로 했다라는 뉴스가 2주 전에 나왔네요. 이 말은 사실상 그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 어쩌면 사우디나 이런 데에서 사실상 미국에 대한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비호? 이런 것보다는 자기네들 밥그릇을 챙기겠다 라는 느낌이 강한 거죠. 중동 국가가 이제 미국 주둔하면서 꽤나 안정적으로 큰 거거든요. 이런 국가, 왕자 뭐 이런 데들이. 근데 이제 이런 데에서 자기네들 지금 물 들어올 때 노를 젓겠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버리면 중동 분쟁 이런 게 날 수도 있고, 오펙에 있는 이런 수많은 귀족이나 왕족들 중에 유명한 사람들이 암살 같은 거 당한다거나 하는 흐름도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그럴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가능성인 거예요, 이거는. 어쨌든 지금 중동 입장에선 이제 자기네들 밥그릇 챙기겠다라는 뉘앙스를 현재 비치고 있고, 그러면 중동 국가들 입장에서도 몇백조, 몇천조 가치의 달러를 들고 있는데 달러의 가치가 지금 날이 갈수록 하락하고 있어요. 자기들 돈의 가치가 하락한 거죠. 그러면 이쪽에서도 뭔가 페트로 달러 이런 것보다 이제 결제 수단이라던가 이런 걸 손보려고 하지 않을까요? 같이 뭔가를 하던 그런 시대가 이제 가는 거죠. 이미 러시아에선 석유를 비트코인으로 구매할 수 있다 이렇게 발표해버렸고, 그런 거를 보고 이제 사우디나 이런 오펙 관련된 국가들에서도 그런 카드를 한번 만지작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흐름으로 진행되다 보면 많은 곳에서 비트코인 결제를 받아들이기 시작할 수도 있어요. 어디 광산 같은 데서도 비트코인 결제로 광물, 철강 이런 거 판매하고, 식량 같은 것도 그렇고, 무역 결제할 때 여기 달러 대신 비트코인이 이제 전 세계 기축으로 바로 되는 건 아니고 몇몇 국가들부터 하나씩 스며드는 거죠. 그런 가능성. 그런 식으로 되다 보면 이런 약간 이런 달러랑 비트코인이 싸우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고 이렇게 가는 거고. 대충 감이 오시나요? 그러니까 이런 대립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미국에서는 비트코인으로 뭔가 이렇게 되는 거를 싫어할 수도 있고, 그래서 비트코인을 죽이려고 할 수도 있고. 왜냐면 달러가 기축인 걸 건드는 거를 다 막 죽여왔거든요, 지금까지. 달러 대 위안화 이런 구도는 아직까지는 조금 멀었다고 생각하고, 이거는 조금 더 뒤에 나타나지 않을까. 비트코인 대 달러 느낌으로 먼저 진행된 다음에 이제 중국 입장에선 이 비트코인이 달러 기축통화 체제를 어떻게 잠식해 나가는지를 보고 배우겠죠, 중국 입장에선. 중국이 지금 포지션이 굉장히 좋아요. 전쟁을 원래 하고 싶어 하는데 걔네들 입장에서도 뭐 작전이라고 하겠죠. 군사작전, 대만 침공하고 이런 게. 홍콩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중국 입장에선 그런 계획이 원래 있었는데 지금 러시아가 먼저 나서가지고 본보기로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은 이제 기축통화 대결을 비트코인이 먼저 나서서 보여주는 케이스가 나올 수도 있고, 먼저 달러랑 비트코인 싸우게 만든 다음에 힘 빼놓고 이제 달러 대 위안화 하면 위안화가 이길 확률이 더 높은 거죠. 그래서 중국 입장에선 뭐가 됐든 개꿀이죠.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